오늘은 개강하기에 앞서서 일본 대학교와 한국 대학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개강할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게, 저는 한국 대학교를 다녀보지 않아서 한국 대학교에 관한 거는 무지하다는 점, 제가 말하는 모든 게 모든 일본 대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저희 학교 기준이라는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다른 것, 수강 신청입니다. 알 분들은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대학 같은 경우는 선착순이잖아요. 그래서 막 PC방 가서 와다다다닥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추첨제입니다. 추첨제라고 해봤자 막 그 경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웬만하면은 다 수강 신청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엄청난 소인수 클래스다, 막 예를 들어서 컴퓨터실을 사용해야 돼서 뭐 정원이 어쩔 수 없이 너무 정해져 있다 하는 경우면은 조금 경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수강생 인원이 많으면 그냥 아예 강의실을 더 큰 강의실로 옮겨버리십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막 신청했는데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필수 과목은 저희는 그냥 무조건 추가가 되어요. 내가 추가를 안 해도. 우선 되게 편하고 좋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막 그거 수강 신청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필수 같은 거 수강 신청 못하면은 졸업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필수는 당연히 들어야 듣게 해주셔야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오히려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보통 수강 신청을 한국은 방학 때 미리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뭘 보고 수강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선배님들한테 얘기를 들으셨을라나? 왜 그러냐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개강하고 첫 번째 한 주 동안은 온라인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줌으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보통 첫 회차는 가이던스를 하셔서 이제 뭐 한 학기 동안 내가 어떤 수업을 할 거고, 뭐 매 회차마다 뭘 할 거고, 이런 거를 학생들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거를 듣고 내가 이 수업을 들을지 말지 결정을 하면 되는데, 이게 온라인이라서 좋은 점이 뭐냐면 한 번에 2개 이상의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막 평강이면은 강의실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온라인이니까 여기 줌도 들어가 봤다가 저기 줌도 들어가 봤다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저희 학교만의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저희는 역평가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야크효라고 우리끼리 부르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해 놓은 책자예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은 오 호토케, 그 밑이 호토케, 그 밑이 오니, 그 밑이 오오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 책자를 보면서도 애들이 많이 수강 신청을 합니다. 다른 학교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학교에만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시간표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수업이 교수님마다 다 시간이 다르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 그냥 고등학교처럼 아예 몇 교시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아예 다 정해져 있어요. 그냥 고등학교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교시가 끝나면 점심시간 1시간 하면 다시 3교시부터 재개하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더 잘 맞는 것 같긴 해요. 전 진짜 궁금한 게, 그러면 한국 분들은 수강 신청을 하실 때 막 강의실에서 강의실 다닐 때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이라든지를 다 고려해서 수강 신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으면은 저희는 2교시가 끝나면 모두 다 점심시간이잖아요. 고등학교처럼. 그래서 그때 식당이 엄청 몰려요. 다만 이제 2, 3교시가 없으면은 조금 여유롭게 밥을 먹을 수 있겠죠? 그렇게 수업 없는 시간을 저희는 아키코마라고 불러요. 아키가 이제 비어있다라는 뜻이고 코마가 뭐냐면 음, 그 시간표가 보통 이렇게 생겼으면은 막 네모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네모 하나하나를 코마라고 불러요. 근데 코마라는 게 좀 중요한데 이게 다음 소주제하고 맞닿아 있어요. 세 번째가 학점 계산인데요. 학점을 일본에선 단위라고 부르고요. 보통 한 학기가 13주 코스거든요. 13주에서 14주 코스.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한 학기 동안 하면은 2단위예요. 보통 한 학기에 30단위 정도까지가 상한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대한 들으려면 한 학기에 수업을 15개 정도 들을 수 있다는 소리죠. 하루에 한 3개 정도. 보통 친구들끼리 처음에 수강 신청한 다음에 에난꼬마 하이테르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보통 그게 뭔 뜻이냐면 월화수목금의 시간표가 있으면 그 안에서 수업을 몇 개를 넣었냐 이 소리예요. 예를 들면 실험 수업 같은 경우는 하나의 수업이라 치더라도 2교시를 써먹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하나하나의 코마로 셉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2코마에서 15코마 정도가 보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졸업까지는 일본에도 한국의 교육청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문부과학성이라고 있거든요. 문부과학성이 정해놓은 거는 4년제 대학교면은 124학점 이상을 따야 된다가 있으니까 8학기로 치면은 한 학기에 15에서 16학점. 근데 보통 4학년 때는 저희가 졸업 논문으로 잘 수업을 안 들으니까 6학기 동안 딴다고 하면 한 학기에 20에서 21학점 정도. 그렇게 치면은 수업으로는 한 10개 정도 들으면 된다 이 소리죠. 뭐 매일 한 수업 2개 정도, 2-3개 정도 들으면은 졸업할 수 있다. 보통 주변 보면은 한 23, 4학점 듣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적으면 18학점 뭐 이런 식으로 듣는 사람들도 있고 뭐 많으면 29학점, 30학점 이렇게 듣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뭐라 그러지? 공강인가? 그 하루 종일 수업 없는 거를 공강이라 그러나? 그거를 일본에서는 zenkyu라고 합니다. 전부 할 때 전이랑 큐, 야스무 할 때 큐. zenkyu. 그래서 zenkyu 아루 미타이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동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동아리가 크게 2가지 분류가 있는데 부카츠가 있고 사크르가 있어요. 부카츠는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는 거의 대학교 생활 반을 부카츠에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막 놀자고 불러도 얘네는 미안한데 나 연습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안 된다 이러는 경우가 다반수예요. 이 부카츠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연습량이 엄청 많고 위계 질서도 좀 센 편에 속해요. 선후배 사이의 위계 질서 같은 게. 그리고 뭐 방학 때 합숙 같은 거 하면은 막 열흘 정도 하는 곳들도 있고 아무튼 되게 힘들다 하면 힘든 곳입니다. 대신에 그걸 하면은 나중에 취업 활동할 때 큰 메리트가 돼요. 제가 뭐 대학교 때 이런 부카츠를 했습니다 하면은 얘는 되게 성실한 아이구나 하는 증표가 되어요. 주변에 보면은 부카츠 하는 애들이 이제 크게 2 분류로 나뉘는데 부카츠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냥 완전 어떻게 저렇게 완벽한 사람이? 하는 친구들과 부카츠만 열심히 해서 약간 단위를 놓쳐버리는 친구들로 이렇게 보통 2 분류로 나뉩니다.
일본 대학교 오신다면 부카츠는 좀 많이 고려를 해보시는 거를 네,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부카츠는. 대신 멋있습니다. 확실히. 멋있어요. 부카츠 한다 하면 멋있어요. 아, 그럼 이제 부카츠가 아닌 조금 더 노는 곳들이 사크르. 얘는 진짜 취미로 하고 싶다는 애들이 모이는 데가 사크르인데 얘는 그냥 진짜 취미 활동 다 같이 하자 이거예요. 강제성도 딱히 없고요. 아, 부카츠는 강제성이 좀 따라요. 그 뭐 안 가면 좀 혼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사크는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 즐기면 되고 물론 사클 바이 서클이겠지만 그래서 사클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유명한 게 미캉 아이코가이라는 게 있어서 귤 사랑회가 있거든요. 얘네는 뭘 하냐? 귤을 먹어요. 그리고 귤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예. 되게 저도 잘은 모르는데 듣는 소문에 의하면은 얘네는 귤을 먹으면은 아, 이 귤은 어디 어디의 귤이다라는 걸 안대요. 좀 신기했습니다. 뭐 일본의 대학 문화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텐트열이라고 하는 문화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텐토레츠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텐트가 엄청 줄지어 있는 데를 신입생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텐트 하나하나마다 그 동아리 부스인 거예요. 선배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포스터를 나눠주면서 아, 너 이거 관심 있어? 관심 있어? 이거 포스터라도 받아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열이 생각보다 길고 선배들이 생각보다 끈질기세요. 보통 대학교 입학하면 저희가 입학 소속 같은 걸 하잖아요. 막 학생증 받고 설명 같은 거 듣고 배부 자료 같은 거 받고 뭐 교과서를 받는 다음에 받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다 끝나면 딱 끝나는 어딘가에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소에서 시작이 돼요, 텐트열이. 그게 끝나는 곳에서부터 이미 선배들이 드글드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입생들 언제 나오나 이러면서 보고 있어요. 저도 그 1학년 때 입학할 때 입학 수속 딱 끝나고 나오니까 그 손에 배부 자료 같은 걸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배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너 근데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가방에 넣는 게 좋을걸?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가방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 네, 근데 저 가방이 너무 작아서 안 들어가요. 막 약간 선배가 그래? 그래 이러신 다음에 지나가셨는데 아, 진짜 걸어 다니니까 이 배부자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포스터들 진짜 한 요만큼 받아가지고 진짜 종이 꾸러미가 아주 그냥 예, 지구가 이래서 아프구나 할 정도로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그거 하나하나 다 보면서 괜찮은 것들 좀 추리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텐츠열 가면은 보통 이제 조금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거기서 라인 교환하고 그 단체 톡방 같은데 애를 초대를 해가지고 정보 같은 거 알려주고 한답니다. 그래서 보통 4월 한 달 동안은 신강 신입생 환영 기간이어가지고 고한카이 그러니까 밥 먹는 약속들이라든지 연습 같은 것도 그 초심자 애들도 쉽게 할 수 있게 좀 더 쉽게 편성이 돼요. 그 한 달 동안은. 일본 대학을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동아리도 꼭 한번 즐겨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 정도로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정말 짧은 게 하나가 있는데 하루카라 나니나니라고 하는 해시태그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그 나니나니에다가 보통 대학교 이름을 넣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루가 이제 봄이잖아요. 그래서 나 이 대학교에 입학한다 라는 해시태그예요. 그래서 인스타나 트위터 같은데 이제 뭐 3월, 2월 이쯤에 그 해시태그를 검색하면은 신입생 애들이 그 해시태그를 올려놔요. 그게 뭐냐면 입학하기 전부터 약간 친구 찾기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써본 적이 없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친구를 찾는다고도 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본 대학교의 개강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혹시 제가 뭐 빠뜨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있다면 알려주시면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